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미란이 이 식당 문을 처음 연 건 10살 된 딸아이 손을 잡고서였다.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였다. 보험금과 퇴직금을 합쳐 동네 상가 1층에 작은 한정식 집을 냈다. 누군가는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애 하나 데리고 어떻게 하려느냐고 했다. 미라는 그 말들을 다 들으면서도 앞치마 끈을 묶었다. 선택지가 없었다. 그냥 해야 했다. 10년이 지났다. 딸은 대학을 가서 기숙사에 들어갔고 식당은 동네에서 자리를 잡았다. 단골 손님이 생기고 점심시간엔 자리가 차고 주말엔 예약이 들어오게 됐다. 미라는 그 10년 동안 주방 일을 혼자 했다. 아주머니 한 분과 홀 직원 한 명이 전부였다. 그러다 주방 아주머니가 허리 수술을 하게 됐다. 당장 사람이 필요했다. 구인 공고를 낸 지 사흘 만에 연락이 왔다. 차성훈, 38. 이력서에는 서울 도심 호텔 레스토랑 경력이 7년이라고 적혀 있었다. 미라는 이런 사람이 왜 동네 한정식 집에 지원을 했나 싶었지만 일단 면접을 봤다. 면접날 성훈이 왔다. 짧고 단정한 머리, 조용한 눈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다. 주방 경력을 묻는 질문에 답할 때 군더더기가 없었다. 어떤 요리를 잘하냐고 묻자 잠깐 생각하더니 한식 기본기가 탄탄하다고 했다. 왜 여기 지원했냐는 질문에는 잠깐 머뭇거렸다가 동네 식당이 더 맞을 것 같아서라고 짧게 말했다. 미라는 더 캐묻지 않았다.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훈이 인사했다. 미란도 어서 오세요. 내일부터 나와요. 하고 말했다. 다음 날 아침 6시 성훈은 미란보다 먼저 나와 있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미란이 들어서는 걸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없는 사람이었다. 미란은 그게 나쁘지 않았다. 주방에서 말 많은 사람은 오래 못 간다는 걸 10년 동안 배웠다. 성훈이 온 지 2주가 지났다. 미라는 주방과 홀을 오가면서 자연스럽게 그를 관찰하게 됐다. 관찰이라기보다는 눈에 들어온다는 표현이 더 맞았다. 주방이 좁았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함께 움직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서로가 보였다. 성훈은 일하는 방식이 깔끔했다. 재료 손질이 빠르고 낭비가 없었다. 육수를 끓일 때 불 조절이 세심했다. 주방 정리도 자기 것은 본인이 다 했다. 미란이 따로 지시하지 않아도 됐다. 그게 가장 편했다. 일일이 말해야 하는 사람을 10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다. 그리고 또 하나. 성훈은 미란이 무거운 걸 들려하면 어느새 옆에 와 있었다. 말없이 받아서 옮기고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 무거우시죠? 같은 말도 없이 그냥 했다. 처음엔 어색했는데 반복되다 보니 익숙해졌다. 어느 날 점심 영업이 끝나고 미란이 혼자 재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무거운 쌀 포대를 선반에 올리려다 힘이 붙였다. 성훈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아무 말 없이 포대를 받아 선반 위에 올렸다. 커피 드실래요? 미란이 물었다. 성훈이 괜찮습니다. 하고 고개를 저었다. 그냥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다. 성훈이 만든 음식을 미란이 처음 제대로 맛본 건 그 무렵이었다. 직원 식사로 차린 된장찌개였는데 한 숟갈 뜨는 순간 미란이 멈췄다. 간이 딱 맞았다.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깊었다. 10년 동안 이 주방에서 자기 손으로 끓인 된장찌개랑은 결이 달랐다. 어떻게 끓인 거냐고 물었다. 성훈이 짧게 설명했다. 멸치 대신 다시마를 더 오래 우렸다고. 미라는 그날 저녁 영업 내내 그 된장찌개 맛이 머릿속에 남아 있었다. 한 달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작은 루틴이 생겼다. 오전 영업 준비가 끝나고 손님 오기 전 짧은 틈에 미란이 커피를 끓이면 성훈도 자연스럽게 주방 입구 쪽에 서서 받아 마셨다. 대단한 대화가 오가는 건 아니었다. 오늘 재료 상태가 어떠냐, 오후 예약이 몇 명이냐, 그 정도였다. 그래도 그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조용하고 편한 순간이었다. 어느 날 미란이 식자재 납품업체와 전화 통화를 하다 얼굴이 굳었다. 주문한 생선 납품이 이틀 밀린다고 했다. 오늘 저녁 예약 메뉴에 생선 요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전화를 끊고 주방 앞에서 난감한 얼굴로 서 있으니 성훈이 나왔다. 무슨 일이냐는 눈빛이었다. 상황을 설명했다. 성훈은 잠깐 생각하더니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했다. 오늘 들어온 재료로 메뉴를 바꿀 수 있다고. 예약 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된다고 했다. 미라는 망설였다가 맡겼다. 성훈이 손님 상에 올린 음식은 예약 메뉴 못지않게 반응이 좋았다. 손님 한 분이 홀 직원한테 오늘 요리 유난히 맛있다고 했다는 말이 들어왔다. 미란이 주방에 들어가 수고했어요 했다. 성훈이 짧게 고개를 숙였다. 별거 아닌데요 했다. 그날 마감 후 미란이 혼자 장부를 정리하고 있는데 성훈이 주방에서 나오면서 따뜻하게 데운 숭늉을 컵에 담아 옆에 놓고 갔다. 말 한마디 없이 미라는 그 컵을 한동안 들여다봤다. 10년 동안 이 자리에서 혼자 장부를 정리하면서 누가 이런 걸 가져다 준 적이 없었다. 정말 감사합니다. 뒤늦게 말했는데 성훈은 이미 코트를 입고 있었다. 내일 봬요 하고 나갔다. 미라는 숭늉을 천천히 마셨다. 2달째 접어든 어느 월요일이었다. 월요일은 식당 휴무일이었다. 미라는 보통 이날 혼자 식재료 점검을 하거나 밀린 행정일을 처리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주방에 성훈이 와 있었다. 냉장고 정리를 하고 있었다. 오늘 쉬는 날인데 미란이 말했다. 정리할 게 있어서요. 성훈이 짧게 대답했다. 둘이 나란히 일을 했다. 미라는 서류를, 성훈은 주방을. 오전이 다 지날 때쯤 성훈이 주방에서 나오더니 밥 드셨어요 했다. 안 먹었다고 하자 같이 식사하시겠어요. 제가 뭔가 만들어도 될까요 했다. 미란이 홀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다. 재료 다듬는 소리, 팬 소리, 불 조절 소리. 얼마 지나지 않아 성훈이 들고 나온 건 간단한 한 상이었다. 묵은지 볶음, 두부구이, 작은 국. 소박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나왔다. 처음으로 일 이야기가 아닌 것들이었다. 성훈이 호텔 주방을 그만둔 이유, 미란이 식당을 시작하게 된 계기. 깊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처음 하는 이야기들이었다. 성훈은 듣는 편이었고 미란이 말을 하다 보면 어느새 생각보다 많이 이야기하고 있었다. 좋은 시간이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성훈이 말했다. 미란도 저도요 했다.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돌아오는 길에 미라는 오늘 하루가 오랜만에 가벼웠다는 걸 느꼈다. 혼자였지만 혼자인 느낌이 없었다. 그 이유를 굳이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미라는 어느 순간부터 아침 출근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챘다. 정확히 언제부터인지는 몰랐다. 성훈이 온 지 2달이 넘어가던 어느 날 일어나서 식당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 차이가 작은 것 같지만 미란에게는 꽤 낯선 감각이었다. 10년 동안 이 식당은 살아야 하니까 가는 곳이었다. 주방에 성훈이 있었다. 미란이 들어서면 고개를 드는 눈빛. 말은 없었지만 눈이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었다. 미란은 그 눈빛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다. 의식하게 된다는 게 더 정확했다. 영업 중에도 그랬다.
주방 창구에서 음식이 나올 때 성훈의 손이 보였다. 넓고 단단한 손이었다. 주방에서 나와 홀 쪽을 살필 때 그 눈이 잠깐 미란 쪽을 스쳤다. 그냥 확인하는 것이었을 텐데 미라는 그 순간 시선을 피했다. 어느 저녁 마감이 끝나고 성훈이 먼저 남아서 홀 청소를 거들었다. 둘이 나란히 테이블을 닦으면서 성훈이 조용히 물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이세요 했다. 미라는 괜찮다고 했다. 성훈이 잠깐 미란을 봤다가 다시 테이블로 눈을 돌렸다. 요즘 자꾸 생각이 나요. 이런 말해도 될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미란의 입에서 중얼거림이 나왔다. 아무한테도 한 말이 아니었다. 그냥 조용한 방 안에서 혼자 한 말이었다. 미라는 눈을 감고 그 감각이 어디서 오는 건지 생각했다. 이러면 안 된다고, 그 사람은 직원이라고. 하지만 그 생각이 아침이 되면 희미해지고 식당 문을 열면 성훈이 먼저 와 있었다. 그달 마지막 주 금요일 저녁이었다. 예약 손님이 늦게까지 있다가 나갔다. 홀 직원은 미리 보냈다. 주방 정리가 끝나면 미란도 나가려고 했는데 냉장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다. 모터 소리가 평소보다 컸다. 성훈이 살펴보더니 내일 업체 불러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오늘 밤은 냉장 온도를 직접 체크해야 한다고. 둘이 남아서 재료를 정리하고 임시로 조치를 해뒀다. 작업이 끝나니 밤 11시가 넘어 있었다. 미란이 커피 한잔하고 가라고 했다. 성훈이 잠깐 망설이다가 그러겠다고 했다. 홀불은 끄고 주방 쪽 조명만 켜둔 채로 둘이 나란히 테이블에 앉았다. 커피잔을 쥐고 잠깐 아무 말도 없었다. 바깥에서 늦은 밤 차 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조용한 시간이었다. 오늘 수고했어요. 미란이 먼저 말했다. 성훈이 사장님도요 했다. 잠깐 이야기가 이어졌다. 다음 달 메뉴 이야기, 단골 손님 이야기. 그러다 자연스럽게 말이 끊어졌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았다. 일어날 시간이 됐다. 두 사람이 거의 동시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란이 먼저 나가요 했다. 성훈이 코트를 입으면서 오늘 대화 좋았어요 했다. 미란도 저도요 했다. 성훈이 먼저 나갔다. 미란이 불을 끄고 문을 잠갔다. 찬바람이 불었다. 미란은 잠깐 어두운 식당 문 앞에 서 있다가 집 쪽으로 걸었다. 오늘 밤은 피곤한데도 마음이 조용하고 따뜻한 채로 끝났다. 그냥 그뿐이었다. 얼굴을 봤다. 51세, 단발머리, 눈가 잔주름. 달라진 게 없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어딘가 표정이 달랐다. 오래 굳어있던 무언가가 조금 풀린 것 같았다.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성훈이 이미 와 있었다. 주방에서 육수를 올리고 있었다. 미란이 들어서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가 성훈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미란도 아무 말 없이 앞치마를 둘렀다. 한동안 두 사람은 각자 할 일을 했다. 오전 준비가 돌아가는 소리, 칼소리, 불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다. 그런데 그 소리들이 오늘은 다르게 들렸다. 미라는 자꾸 주방 쪽이 의식됐다. 점심 영업이 시작되고 손님이 들어오면서 두 사람은 바빠졌다. 바쁠 땐 생각할 틈이 없었다. 그게 차라리 다행이었다. 주문을 받고 음식을 내고 테이블을 치우고 몸이 움직이는 동안 머리는 비워졌다. 영업이 끝나고 홀이 조용해졌을 때 성훈이 주방에서 나왔다. 어젯밤은 꿈만 같았어요. 라고 미란이 먼저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다. 성훈이 조용히 말했다. 죄송해요. 미란이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했다. 그 말이 어느 쪽을 향한 건지는 미란 자신도 몰랐다. 며칠이 지나면서 현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했다. 미란은 사장이고 성훈은 직원이었다. 그 관계가 어떻게 될 수 있는지
미라는 생각해봤다. 동네 식당이었다. 단골 손님들이 있었다. 주변 상인들과의 관계도 있었다. 이상한 소문 하나가 식당 10년을 흔들 수 있다는 걸 미라는 알고 있었다. 나이 차이도 있었다. 미란이 51하고 성훈이 38이었다. 13년. 세상이 어떤 눈으로 볼지 모르는 게 아니었다. 그리고 성훈이 그만두겠다고 했던 말이 마음에 걸렸다. 그 말을 꺼낸 맥락이 어젯밤으로 이어졌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라고 했던 그 말. 성훈도 이 상황을 쉽게 보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 어느 저녁 마감 후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미란이 먼저 말을 꺼냈다.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요 했다. 성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알고 있다는 눈빛이었다.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떡하죠? 미란이 말했다. 성훈이 조용히 대답했다. 사장님이 불편하시면 제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을 눌렀다. 정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둘 다 알고 있었다. 미라는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다. 시간을 두고 생각해봐요. 결국 그렇게 말했다. 성훈이 알겠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 미라는 오래 앉아 있었다. 답이 나오지 않는 걸 알면서도 계속 생각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게 생기는 상황이었다. 그냥 오래 앉아 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성훈이 그만두겠다는 말을 다시 꺼내지 않았다. 미란도 먼저 말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냥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고 영업을 하고 마감을 했다. 예전과 똑같은 루틴이었다. 그런데 미란이 결심한 건 그 조용한 일주일 동안이었다. 어느 일요일 저녁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홀 정리가 끝났을 때 미란이 성훈을 불렀다. 앉아요 했다. 성훈이 앞치마를 풀고 자리에 앉았다. 미란이 천천히 말했다. 나이 차이도 알고 주변 시선도 알고 우리 상황이 복잡하다는 것도 안다고. 근데 이 나이에 이 감정을 모른 척하고 사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성훈이 조용히 듣고 있었다. 일단 같이 해봐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미란이 말했다. 성훈이 잠깐 미란을 봤다. 그러다 조용히 웃었다. 오래 참은 사람처럼 그냥 조용히. 알겠어요 했다. 그날 이후 달라진 것도 있었고 달라지지 않은 것도 있었다. 아침에 성훈이 먼저 와 있고 미란이 커피를 끓이고 영업 준비를 같이 하는 건 예전과 같았다. 다른 건 가끔 눈이 마주칠 때 둘 다 피하지 않게 됐다는 것. 마감 후 가끔 나란히 앉아 오늘 하루 어땠냐고 묻는 사람이 생겼다는 것. 동네 식당 주방에서 시작된 계절이었다. 국물 냄새, 칼소리, 좁은 공간. 거창하지 않았다. 그런데 미라는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일이 기다려졌다. 여러분,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가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